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양당 공천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난한 공천, 그러나 눈에 띄는 신인 또 새로운 세력도 없다. 누구는 감동이 없다고도 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4년 전 패배했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등장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파동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면서 하위 10% 그리고 하위 20% 여부가 파동을 불렀습니다. 공관위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당대표 이재명의 사천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재명 사당환이 밀실 공천이니 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칼럼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목을 치는 망나니로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당환 논쟁이 이재명이 자신만은 살아야겠다는 욕심에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과 달리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내 편을 공천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장담드리건대 우리 민주주의는 22대 총선에서 대폭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제를 대체할 다당제로 간다면서 제3지대가 잠깐 관심을 끌었으나 그 역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신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30대든 40대든 좋습니다. 50, 60대면 어떻습니까? 경륜을 쌓고 일국을 경영할 지혜를 갖추려면 정책을 꿰는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50, 60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미덕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걸 정치판에서 늙고 노회한 자가 부축입니다. 이런 정치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러려면 겸양이라고는 없어야 하고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야 하며 철저히 자기에 빠져야 합니다. 나르시스트. 그리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이른바 후억을 정치판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과 행보를 같이 하는 신경민은 이준석을 두고 아주 재밌는 평가를 했습니다. 속에 불 지르는 소리 생활하던 분이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과연 이준석과 이낙연은 왜 갈랐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준석이 가는 곳에 갈등이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준석이 등장한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준석이 일으켰던 이 정치판의 잡음은 여러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와는 2016년 19대 총선 때부터 악연이 쌓였죠. 노원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갔던 둘은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합당을 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이 안철수를 두고 사석에서 했던 욕설은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바른미래당 시절인 2019년 이번에는 손학규 당시 대표에게 대들면서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 손학규 대표에게 대들면서 다시 분란의 해고로 떠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은 조기 전당대회와 그리고 재신임 투표로 손학규에게 도전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결국 이준석 징계를 계기로 분당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된 뒤에 이준석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고 숙제를 주는 등 윤석열 후보를 제가 보기에는 우롱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분이 갖추려 하는 이준석을 그래도 달래야 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갈등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끝내 갈등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져서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파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부산에서 출마를 한 장예찬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을 향해 한 말이 당시 뉴스가 됐습니다.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보시라.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이준석의 맛. 이 말은 이준석이 2018년 안철수와 공천 갈등을 겪어오며 네티즌들이 철수 맛 좀 봐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겠다고 한 말을 패러디한 말입니다. 신경민의 그 속에 불지르는 말 생활화됐다는 바로 그 말은 장예찬의 말에 대한 대답인 셈입니다. 어떻든 그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이번 4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 2 신도시 화성시 을에 도전한다. 그가 당선될까 하는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2월 27일 교육신당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 발표라는 걸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탄 2 신도시는 평균 연령 34살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이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다. 이걸 보면 이준석은 아직도 2030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랬으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찾아다닌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사회와 이준석은 거리가 아주 먼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 기사 아래 민심을 전하는 댓글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장 시니컬한 글은 이것입니다. 대신 유성 나오면 찍어주려 했더니 허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탄을 이준석이 우습게 보았군. 동탄의 수준을 한번 지켜보겠다. 글쎄, 저는 어떻든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입니다. 조국 혁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조국이 최근 부쩍 이재명을 엄하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이라는 것은 성관이가 태클을 걸었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혁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입니다. 과거 친문이었던 조국이 친명 색채가 아주 강해진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국은 2월 20일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번 민주당 공천 파동을 부른 의원 평가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편을 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 합의를 보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은 문재인 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평가 하위 20%로 통보받은 데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한 바로 그 이튿날 있었습니다. 조국은 심지어 검찰이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자 SNS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밥값 10만 원을 냈다고 기소했다. 이 검찰은 자신들이 주군과 중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했다. 주군과 중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참 저렴합니다.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글은 또 이렇습니다.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이 선거운동.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을 수발들게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과 소고기부터 이재명의 샴푸까지 사들인 자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다는 조국의 정의관념은 무엇인가요? 그런 겁니까? 조국은 2월 29일 신당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2월 28일 경향신문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2022년 4월 민영배가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검수완박 안건 조정위에 참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신당 역할론을 제시했습니다. 조국이 한 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우리는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민영배가 했던 역할을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26일 라디오에서 자신이 비례대표 출마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감옥형이 거의 확실한 자가 왜 의석을 탐하는 걸까요? 조국이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저희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다. 글쎄요.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는 6월 1일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가 막히게도 조국 혁신당이 제3지대 신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5일, 26일, 27일 사흘간 진행을 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에 투표할 정당을 물었습니다. 그 답으로 조국 신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무려 9%,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이러니 합류하겠다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춘성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분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도 조국 혁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운하도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호남 예비 후보들이 경선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3일 민주당이 고금장급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20% 적용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래 신인들은 10%인데 고금장급들은 다시 10%를 더 얹어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전까지 고금장급 신인 가점을 10%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한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그리고 광주 광산갑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이재명의 변호사도 했죠. 그리고 전주을의 이승윤 전 서울고검장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집권 여당만 검사 출신이 많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 역시 검사 출신들, 고검장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출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후보들은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에 해당돼서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은 차관급 정무직과 비슷한 예우를 받고 둘 다 명예퇴직 수당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차관급 광역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가산점 10%를 적용해야 한다.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승부처인 서울과 중도층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등 지도부가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보인 결과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수도권과 중도층 지지율 상승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의 틈새를 파고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33%. 지난해부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양당의 지지도 격차를 오차범위 바뀐 7%포인트로 벌렸습니다. 이는 5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의 상승 추세는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보면 국민의힘은 43%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상승한 반면에 민주당은 26%로 같은 기간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가 올라가고 한쪽은 4%가 내려오고 총계 10%포인트가 차이가 난 겁니다. 다만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39%로 국민의힘 33%보다 6%포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은 지지도가 1%포인트가 상승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 28%를 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23%였죠.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도가 5%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 추세가 계속되자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해서 당 지도부는 지금 험지를 꼽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를 찾아가서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고 또 수원시를 찾아가서는 철도 지하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 정책은 아주 반향이 크더군요. 경기도 분도와 또 김포 등 이 서울 편입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경기 서울 이노베이션 태스크포스 TF가 출범됐습니다. 한편 1일 오후 한동훈과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다 크게 났죠. 한동훈은 김영주에게 국민의힘이 입당하여 총선에 출마하도록 권유를 했고, 김영주는 어제 4일,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가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우선 궁금했습니다. 한동훈이 입당을 제의한 명분 말입니다. 김영주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빈곤 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철학으로 뭉친 결사체입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도 안 되겠지만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3일 김영주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쉽다면서 이런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 그 50점짜리에 50점을 감점을 하니까 빵점이다 이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 김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협조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영등포갑 4선 의원인 김영주는 하위 20% 통보를 받은 뒤에 모멸감을 느낀 다음에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목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이처럼 모르는가요? 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도, 갈 것이 거의 확실한 조국도,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이재명도 안쓰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설마 그때 감옥 안에 다들 모여서 내각을 꾸밀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전우책입니다.